중국이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키로 하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 회복에 신호탄이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아예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던 터라 더 파격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중파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관계는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은 최고위급 류인산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인산 공산당 상무위원, 7명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1명으로 당 서열 5위로 꼽힙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고르고 고른 8천만 공산당원, 그중에서도 단 7명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인산 상무위원은 중국의 실세 중에 실세답게 얼마 전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서도요,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들과 자리를 저렇게 함께 했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조문 행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아왔을 때도 면담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자, 이 유 상무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중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또 김정은 시진핑 체제 첫 정상회담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위직이 방북하는 만큼 북한은 당분간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물리적으로 당 창건 기념일 전에 발사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면서도 남북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속내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상복 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이산가족 상복 행사를 해야만 자기들이 이제 합의를 해놓고 이걸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북 여론이라든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빠진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비판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게 되겠죠. 이건 결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좋은 것이 사실 아니죠. 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함정 공격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 창건일 기념일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의 백두산 청년 영웅발전소의 완공식에 참석을 해서요, 건설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두 청춘들의 전투력이 힘있게 발휘됨으로써 이어 발전소 온제 가베수로 밀폐 공사가 드디어 성과적으로 결속됐습니다. 발전소 준공식 참석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군부대 시찰 중심의 과거 행보와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모두 7번의 현지 지도 가운데 6번이 모두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재해 현장을 한 차례도 찾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나선시 수해 지역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이 당 창건일을 계기로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장성택 소위 국무부 처형이라든가 현역층 처리라든가 이런 공포 정치도 하면서 이러한 잔혹성을 보임과 동시에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없이 또 도량이 크고 포용적인 그러면서 이제 이런 행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5달 동안 억류하고 있었던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전격 석방했죠. 주원문 씨 앞서 전해드린 대로 21살의 한국 국적의 미국 뉴욕 대학생입니다. 지난 4월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다 당국에 체포가 됐었죠. 주 씨는 북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am not completely sure yet, but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tell the world how an ordinary college student entered the DPRK illegally, but however, with the generous treatment of the DPRK, that I will be able to return home safely. There's no need to worry because the people here have treated me with the best of humanitarian treatment. I've been fed well, and I've slept well, and I've been very healthy. 북한이 주 씨의 석방 시점으로 지금을 택한 것은 오는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인권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여러 차례 시사한 가운데 발사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민생 행보와 북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인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